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대안이 소환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이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할머니한테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환 추위가 맵다 이런 뜻 같은데 우리나라 절기상 이맘때가 가장 추운 때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소환의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 맹추위를 이겨내면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상들의 지혜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오늘도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도 집계 이래 1년 11개월여 만입니다. 최근 전북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월세 거래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년 같은 달 대비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지구대에 온 주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기물을 파손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피해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새해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 시장은 7대 역점 시책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4일 9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가족과 지인을 통한 연계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집계 이래 1년 11개월여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 민선지사 최초로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송 지사는 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의 의지로 가야 할 것이며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정책이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야만 성공으로 갈 수 있다면서 자신이 도정 운영의 적임자임을 자부했습니다. 도민들이 제안한, 많은 사람들이 제안해 주신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논리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논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새해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김해 시정의 방향과 역점 시책을 내놓았는데요.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박준배 김제시장. 지난 기간을 되돌아보며 전대 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시행착오도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4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국비 9,800억여 원을 올해 확보하는 등 부문별 성과를 나열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분석기관이 실시한 GRDP 성장률 측정 방식에 따르면 3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8.93%로 전남도 내 1위를 기록해서 민간 산업 투자 유치 성공을 입증했습니다. 이민년 김제시가 내세운 시정 방향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김제입니다. 이런 각오로 역점을 둔 7대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특장차 협력지구를 조성하고 내후년까지 260억 원을 들여 더 좋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엔 첨단 산업 중심의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청년 농부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임대단지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출생부터 노년까지 맞춤형 지원은 강화하고 여러 인구 활력 증진 사업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지역 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청 득심의 자세로 시민들과 더 많은 시간을 이어가고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더 가까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는 6월 김제시장 선거에 재선 도전 의사를 내비친 박 시장.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전북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월세 거래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북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8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0%가량 감소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3천여 건과 비교해도 250여 건 줄었습니다.
다만 전월세 거래량의 경우에는 3,900여 건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4%가 증가했습니다. 지구대에 온 주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사기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이유로 파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쯤 지구대에 온 주치자를 상대로 기물을 파손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피해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8세 이상 성인의 93.9%가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넓힌다고 하더라도 10명 중에 9명은 1,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접종, 일명 부스터샷을 접종한 비율은 성인 전체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그 전체 인구는 37% 정도에 그치는데요. 그래서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의 이른바 백신 패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권리 침해라는 저항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상당수 나라들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심지어는 복권을 주자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걱정 때문에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때문에 경제적인 혜택과 더불어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진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이민년 새해를 맞아 국립임시로국원에서 참배했습니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는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신년 인사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윤석열 대선 후보와 정권 교체를 통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업 씨가 올해부터 출생하는 영아를 둔 양육가정에 매달 3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30만 원을 2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양육수당 10만 원을 매달 지원받게 됩니다. 순창군이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마취통증의학과 진료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순창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마취통증의학과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는 내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7개 진료과와 응급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창 관내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서 관련 질환 치료를 위해 인근 도시로 왕래를 했던 환자분들이 불편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가축 전염병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시장은 축산 밀집단지를 방문해 가축 농가의 소독 등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제시는 현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19개 방역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가축 방역과 질병 예방을 위해 공수의사 9명을 위촉했습니다. 공수의사는 관에서 지정한 수의사로 앞으로 1년 동안 가축 질병 방역 업무를 지원합니다. 김제시는 적극적인 순회 예찰을 통해 축산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이 낙후 굴레를 벗기 위해선 빠르게 팽창하는 금융열차에 반드시 올라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을 활용한 자산운용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중심의 신산업에 특화된 금융중심지 조성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데는 기반 인프라 등 여건 미성숙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행정과 정치권의 엇박자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선거용 희망 고문으로 전락했다는 우려 속에 표현의 해석 여지를 두고 시간만 허기하기보다 지역 특화 산업 맞춤형 금융을 통한 전북 금융 모델 단계적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의 강점인 새만금과 연기금 이전 등 우수한 조건 활용, 미래 친환경 신산업 및 연기금을 뒷받침할 금융산업 성장 여건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운용 자산만 240조 원에 달하는 한국투자공사 등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도 시급합니다. 아울러 조만간 발표를 앞둔 금융위의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해당 용역은 거점 지역별 금융산업 연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도 입장에서는 지정을 위한 논리성과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 최천용 팀장이 헌혈을 꾸준히 한 사람에게 주는 헌혈 유공장 최고 명예대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30여 년 동안 300번을 헌혈한 최 팀장에게 유공장을 수여했습니다. 최 팀장이 기부한 혈액량은 16만여 밀리리터로 성인 남성 기준 35명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최 팀장은 400회, 500회까지 꾸준하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